관계에서 망가지는 건 항상 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말수가 줄고 혼자 결정을 못 내리고 괜히 죄책감만 쌓이고 항상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처음엔 그 사람이 문제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똑똑하고 카리스마 넘쳐 보였거든요. 이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걸까? 내가 너무 못 버티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위험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옆에 있는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그리고 왜 그런 관계에서 항상 나만 무너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례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묘하게 불편합니다. 말은 맞는데 기분이 이상하고,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빚진 느낌이 들고, 칭찬을 받았는데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건강한 관계는 함께 있어도 편해지거나 최소한 중립적이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고 소모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작아집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느낌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한 번이면 실수지만 반복되면 패턴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문제가 생길 때 설명은 많은데 책임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논리는 맞고 설명은 길고 이해되는 말만 하죠. 그런데 대화를 끝내고 나면 이상한 점이 하나 남습니다. 책임이 항상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 결정은 네가 한 거잖아. 난 조언만 했을 뿐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설명은 많은데 정작 그 사람의 책임은 사라져 있다면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명백한 패턴이에요. 일이 잘 되면 내 말 듣길 잘했지? 라고 하면서 자기 공로를 챙기고, 일이 안 되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책임은 당신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책임의 방향이 항상 한쪽으로만 흐른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내가 선을 긋는 순간 내 태도를 문제 삼는가 하는 겁니다. 거절했을 때, 질문했을 때, 속도가 맞지 않다고 말했을 때 반응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아, 그렇구나. 알겠어" 라고 반응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거죠. 하지만 위험한 사람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공격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다 너 생각해서 말한 건데.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사회생활 힘들지?"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건 설득이 아니라 죄책감을 심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함께한 뒤 남는 감정이 안정이 아니라 혼란인가 하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은 만나는 순간보다 만난 뒤가 더 힘들거든요. 대화 중엔 괜찮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상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좋은 관계는 만난 뒤 생각이 줄어듭니다. 편안함이 남죠. 그런데 위험한 관계는 만난 뒤 자기 검열이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된다면 그건 오해도 성격 차이도 아닙니다. 위험한 사람을 이미 곁에 두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아주 잘 관찰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 외로움, 성공하고 싶은 조급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마치 심리학자처럼 당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고 당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게 함정의 시작입니다. 마치 운명처럼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계속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나를 배려한다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당신을 점점 더 조종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사해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되죠. 마치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불편함이 정당화되기 시작했다면 이미 조종은 시작된 거예요. 이 관계가 무서운 이유는
폭력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는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박하려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정적이다, 철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죠. 결국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내가 너무 완벽주의인 걸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사라지고 자기 의심만 남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이에요. 이 관계에 오래 있으면 당신한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결정을 남에게 묻게 되고, 사소한 선택도 불안해지고, 감정 표현이 점점 줄어들고, 늘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불안해지고, 누군가에게 의견을 말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죠. 옷을 고를 때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되고, 약속을 잡을 때도 상대방 눈치를 먼저 보게 되고,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이건 내 생각일 뿐인데 라는 말부터 하게 됩니다. 이건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심리 소모의 결과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반사회적 성향, 조작적 관계 패턴으로 설명하거든요. 이 중 일부를 일반적으로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진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이 있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감정을 다 설명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설명은 재료가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든 얼마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든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런 시도들이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다음 공격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접촉 단위를 줄이는 겁니다. 싸우지 마세요. 대신 접촉을 관리하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 연락 채널, 이야기 주제를 조절하세요. 거리가 생기면 조종은 힘을 잃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메시지는 간단하게, 통화는 짧게, 만남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예요. 바빠서 힘들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 상태 로그를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 말보다 내 몸 반응을 기록하세요. 수면은 어떤지, 식욕은 어떤지, 몸이 긴장되어 있는지, 감정 잔여감은 어떤지 체크하는 거예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엔 잠을 잘 잤는데 만난 후엔 새벽까지 잠을 못 자거나, 만나기 전엔 식욕이 정상이었는데 만난 후엔 밥맛이 없거나, 만나기 전엔 어깨가 편했는데 만난 후엔 어깨가 굳어 있다면 이게 답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 기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관계가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가, 자존감을 유지하게 하는가, 결정을 쉽게 만드는가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문제입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편하게 만들고, 당신을 믿게 만들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거든요. 이게 없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사람은 당신을 때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조용히 작게 만듭니다. 말을 줄이게 하고, 생각을 검열하게 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죠.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를 의심하기보다 나 자신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진짜입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당신은 정상이고 그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라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